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법률행위 무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이제 무효,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면서 무효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뭐 효력규정, 단속규정, 임의규정 기억나십니까? 강행법, 효력규정,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때 제가 효력이 무효가 된답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항상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때는 계약을 생각하십시오. 계약에 효력이 없다? 그러면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항상 연결이 돼야 합니다. 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효력이 없다. 104조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무효가 뭐가 있을까요? 의사표시 하자 규정에 있었죠. 먼저 진위 아닌 의사표시 기억나십니까? 사직서 제재할 때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무효이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니까 혼동이죠? 암기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누구나 법조문이나 보면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주면. 근데 우리는 시간이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는 이해이고 암기는 암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 표시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다만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배웠습니다. 109조는 착오였죠. 취소할 수 있다였죠. 사기 강박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다만 강박과 관련해서 강박이 뭐였죠? 해악의 고지고 공포심을 있어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너무 심해서 의사결정에 능력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그때도 한번 배웠었습니다. 자, 110조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뭐가 있었죠?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무효 상태고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무권대리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민법 총칙에 의하면은 오늘 무효라는 이제 규정을 듭니다. 근데 어떤 행위가 무효이다 그런 얘기는 않고요. 시험에 관련해 있어서는 사실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제 무효 관련해서 130조에서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이 나오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동적인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유동적 무효의 개념입니다. 거기에 정립된 판례에서 정립된 개념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법전에 없어요. 그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정립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항상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공평과 형평의 관념에 봤을 때 이 결과가 타당한 걸 항상 고민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론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법률행위 일부 무효. 자, 원적의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계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매매계약서의 계약 내용은 1조부터 쭉쭉쭉쭉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이제 보통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는 내용이 간단하고 특약사항을 별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는 계약서에는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럼 계약 내용이 쭉 내용 중에 하나가 무효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일단 이 내용이 무효가 되면 계약서 자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묻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 계약의 말미 부분에
계약의 일부 내용이 무효인 경우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약 내용에 영향이 없다. 이 단수조항을 제가 아예 단정적으로 씁니다. 영향이 없다. 유효하다고 본다고 씁니다. 계약에서. 그래서 이 조항이 적용될 이제는 없고 그런 내용이 없을 때 이 계약서에 이 내용이 무효일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을 때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매매계약서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평가하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논리를 접근하냐? 전부가 무효가 원칙인데 다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때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뭐냐면 당사자한테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계약서에 썼는데 쭉 일절 썼는데 이게 무효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요 내용은 이런 상황 이게 무효인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갑과 을에게 너 그러면 이거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서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갑한테 그런데 실제로 이거 무효인데 이게 무효인 거 알았다면 계약을 이걸 할 거예요 안 할까요 물어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전후사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이 무효가 되는 내용 조항의 비중의 정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적어 봤을 때 이 갑의 을은 이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가정적인 판단한 겁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평가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즉 가정적인 의사입니다. 실제적인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에 이렇게 쓴다고 했죠.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 전체 유효하다. 그건 실제 의사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근데 그런 조항이 없을 때 이렇게 가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논리의 구조입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법조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출질문에 죄송합니다.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를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실제 의사를 묻는다는 겁니다. 너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할래? 그게 아닌 거죠. 이 법조문은. 실제 의사는 계약서에 이제 기재됐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을 때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 가정적인 의사를 고려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어디서 한번 배우지 않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억나십니까? 알박기, 조합원 이제 기억이 떠오르시죠? 그 매매계약,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를 활용한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이 이렇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때 불공정한 법률행위 때문에 무효였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어떤 별도 행위가 아니에요. 그 무효인 행위를 딱 어떤 법률행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이게 무효예요.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게 무효지만 요것만 이렇게 떼어오니까 유효네 효력이 있네 그런 겁니다. 구비하고 당사자가 알았더라면 제가 얘기했죠. 아내가 뭔가 대답하면 대답할 때는 뭔가를 알고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알았더라면 근데 가정적인 알았더라면이잖아요. 실제 묻는 거 아닙니다.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여서 인정될 때 그러니까 이건 무효인데 이 계약 당사자가 유효한 법률 행위인 것을 이게 유효해요.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걸 가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무효인데 요렇게 하면 요를 무효를 알았다면 요만큼은 했을 것이다. 이 무효를 알았다면 요거는 요렇게 했을 것이다. 계약을 했을 것이라는 것은 가정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무효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무효야? 그럼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야? 그게 꽝이야? 그럼 이렇게 해. 그건 그 개념입니다. 이렇게 무효란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거라고 인정된다면 다른 법률 행위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 했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만큼의 대금을 하니까 무효였죠. 시세는 이만큼이었고 근데 이만큼에서 무효를 알았더라면
이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을 인정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금액으로 새롭게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불공정한 법률에 했을 때 제가 언급했던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금액에서는 무효가 됐지만 당사자가 무효란 거 알았다면 요 금액은 했을 거라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정적인 판단입니다. 요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땅이 있죠. 이제는 교회를 수용을 않고 포함시키지 않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상당한 조합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효행위 전환을 활용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그러한 단서가 있었고요.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기출은 이럽니다. 무효행위 전환의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입니다. 이건 X가 아니라 맞는 지분입니다. 잘못 기재한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기출 지문이고 10년 동안 요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 제가 무권대리 행위 추인할 때 기억하시라고 했죠. 무권대리 행위 자체도 유동적인 무효 상태예요. 그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계약 시에 추인 시가 아니라 계약 시에 효력이 다른 사정이 없나 계약 시에 효력이 생긴다. 근데 무효행위 추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딱 그 순간부터 법률행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새로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추인해도. 추인을 해야만이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딱 단서를 했습니다.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무효행위는 단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포인트고요. 이게 무권대리 추인과 비교돼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무효인 범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알고, 항상 알고서 추인해서 대답하라고 했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새로운 걸로 본다. 그 시점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게 강조의 포인트입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효력이 없고 추인할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단지 새롭게 법률행위를 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새롭게 법률하려면 새로 계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야 하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겠지만 무효행위 추인은 그런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기출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기출 32에 무효행위 법률 추인은 원인이 소멸되어야 된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알고서 추인해야 한다. 그거와 별개 또 뭐가 있냐면 무효행위는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효를 어디서 언급했냐 얘기했죠. 자,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 파트에서 추인을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야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계속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상태로 바뀔 수는 없겠죠.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 질문인 겁니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처럼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하게 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그 단서는 바로 이 조건 때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무효행위 전환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은 이만큼 시대에서 무효인데 요 가격에서는 유효한 요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효한 범위로 찾아낸 겁니다. 측면이 다른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과 다른 측면입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이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인한다는 거고 무효행위 전환은 이게 무효인데 이만큼 가격에서는 무효라고 제가 유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됐을 때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는. 요런 계약이란 매매대금 여기가 100억이라면 30억 계약으로 바뀌는 거죠. 다르지 않습니까? 100억 계약을 30억 계약으로 인정하는 거고, 요거는 100억 계약을 추인한다는 것은 100억 계약 그대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측면이 다릅니다. 계속 중요한 지문입니다. 추인. 자, 32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할 때는 제가 뭐였습니까? 다른 장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된다. 아니죠. 무효 원인이 소멸되지 않으면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효의 법률은 무효이면 안 날려져 3년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이거는 법조문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거랑 무효의 규정을 섞어 놓은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기간, 이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암기하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질문입니다.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틀렸죠. 추인은 무권대 추인도 마찬가지로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임대차 계약이 무권대리에서 무효라고 가정할게요. 임대차 계약 핵심이 뭡니까? 보증금 들고 차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돈을 따박따박 받는 거야. 아무 말 없이. 그건 묵시적으로 추인한 거, 임대차 계약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추인은. 자,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패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아니죠. 통정 허위 매매계약은 무효죠. 무효의 체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라 본다고 했죠. 즉 소급표가 없습니다. 체결한 때는 소급했다는 개념이거든요. 체결한 때로부터. 그게 아니라 추인한 시점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효의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어요. 무권의 추이가 비교했을 때. 다만 약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소급해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법조문에서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법조문 자체는 소급표가 없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다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에서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표현이 쓰인 겁니다.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28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무효인 가등기를 무효행위 추인한데 전용하게 될 때는 이 표현은 이겁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체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려면 또 이제 무효 등기에 전용해서 이제 물권법에서 배울 텐데 요거는 개념은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고 이해를 호환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소급하여 소급이 잘못된 거죠.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는 얘기는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점에 추인 시점에 새로운 법률 행위가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판례가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법조문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를 본다 그렇게 돼 있지 이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소급표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한 거고 그때부터 소급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로써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를 전환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지문이 그대로 기출이 나왔습니다. 이 지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자, 추인할 수 있는 게 배웠죠. 지금까지.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추인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추인입니다. 지금 이제 법률행위 취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인과 관련돼서는 무효행위 추인, 무권대리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자, 통정호의 표시 108조 무효가 원칙이죠. 무효행위 매매계약 추인할 수 있죠. 강박으로 체결한 계약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강박은 무효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취소수 행위 추인할 수 있고요.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맞는 질문이고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체결한 임대차가요. 무권대리 행위 본인 추인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행위 제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위 능력 파트는 제한 능력 파트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그냥 좀 상식선에서라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허락이나 동의가 있으면 매도하는 계약인데 이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고 본인이 나중에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본인 어떤 경우냐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경우 앞전에 시험 저희가 기출지문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계획의 토지거래가 자, 요거는 판례의 내용인데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기 전에 유동적 무효예요. 그 이유는 토지거래에 관련한 법령에 무효로 한다는 게 규정이 됐습니다. 다만 해석상 대법원 판례는 허가를 받기 전에 유동적 상태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걸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약은 토지거래 허약은 무효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강행법규를 위반되게 됩니다. 이거는 핵심은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 배제도 있습니다. 잠탈이나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일 때 무효행위 추인하면 어떻겠습니까? 무효행위의 원인이 치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강행법규 위반일 때는 치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겁니다. 무효는 맞지만 이거는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뭐 허가를 여담이지만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 개념이 어려운데 그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계약을 받아야 하는 계약인데 그걸 피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바꾸는 겁니다. 토지거래를 받지 않는 걸로. 반대로 토지허가 거래를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토지허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계약서로 바꾸는 거고요. 그게 배제나 잠탈인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 수준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지문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